예, 안녕하세요. 대수학원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순환군에 대해서 완전히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생성집합과 케일리 그래프라고 하는, 그래프인데, 그래프라고 되네.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앞 시간에 했던 것들, 초반이 좀 어려워하고,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좀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요. 먼저 군과 부분군, 그죠? 군인 걸 보이는 거 또는 부분군인 걸 보이는 거의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부분군 다이어그램을 모든 부분군들을 찾아보고 포함 관계를 가지고 선분으로 연결을 해서 한번 파악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 군을 분석하는 거죠. 그런 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순환 부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순환 부분군이 왜 중요했냐면 가장 간단한 부분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군 자체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런 거를 이제 순환군이라고 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장 간단한 형태의 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여러분이 이제 군에 대해서 점점 복잡하고 다양한 군들을 알아볼 텐데 이게 가장 첫 번째 시작인 셈이죠. 예. 자, 한 가지 이제 용어를 볼 텐데요. 원소에 대해서도 위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하는데 원소의 위수.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그 원소로 만들어지는 순환 부분군의 그 집합으로서의 기수를 말합니다. 만약 순환 부분군이 유한하면, 만약 순환 부분이 무한하면 그때는 위수도, 원소의 위수도 무한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추상적인 것만 보면 감이 안 와요. 그죠? 항상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예로 몇 가지 예로 확인하고 가셔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은 거고요. 자, 한번 보면요. C6, 그러니까 뭐냐면 6으로 나눈 나머지니까요. 좀 작으려나? 예. 예,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5까지만 포함돼야 되죠. 자, 2의 위수라고 하는 건 2로 만들어지는 순환 부분군의 위수죠. 정의상. 그럼 2로 만드는 순환 부분군은 뭐냐? 항등원부터 시작해서 2, 그리고 여기서는 연산이 곱셈이 아니고 덧셈이죠. 그래서 그 다음 건 2랑 2를 더한 거 4고, 그 다음 원소는 4랑 2를 더한 거 6인데 6 이상은 다시 6을 나눠줘야죠. 0이죠. 그래서 다시 여기 돌아가는 거죠. 0으로. 예. 그러니까 0, 2, 4, 0, 2, 4 계속 나옵니다. 즉 이렇게 되고, 따라서 2의 순환 부분군의 위수는 몇 개죠? 원소가? 집합으로 보면 3개죠. 예,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2의 위수도 3이 되는 겁니다. 3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원소의 위수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가령 정수에서 1의 위수는 어떻게 해야 그냥 2로 할까요? 2, 예. 2라고 하면 이 경우에 순환 부분군이 완전히 다르죠. 예. 0, 2, 4. 그 다음에 6이죠. 그죠? 처음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8, 10. 결코 예, 돌아가질 않죠. 물론 이제 음수도 있을 테고. 예. 따라서 예, 2의 위수는 예, 무한하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앞 시간에서의 그 목표는 뭐냐? 모든 순환군을 분류해 볼 겁니다. 분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순환군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군인 것답게 유형이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뭐냐면 군의 부분군들을 다 찾아서 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를 하려고 하냐면 순환군들을 다 분류한 다음에 각각의 또 그 해당하는 부분군들을 다 어떻게 찾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한 가지 중요한 성질. 사실 지난 질의응답 시간에 증명을 한 건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순환군이면 가환군이다. 예. 먼저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뭔가 증명 과정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순환군을 G라고 하고 이렇게 놓으면 A로 생성되는 순환군이라고 하고요. 그죠? 목표는 뭘 원하죠? 이렇게 했을 때 예. 가환군. 이런 목표를 원하는 거죠. 예, 원하는 거고. 그리고 가환군이라고 하면 교환 법칙이죠. 그래서 G에서 임의로 두 원소를 골라서 이 두 개의 교환 법칙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자, 순환군은 구체적인 원소 형태를 아셔야죠.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니까 이 순환군의 임의의 두 원소라고 하면 n제곱, m제곱이라 하면 되겠죠. 여기서 n과 m은 정수겠죠. 예. 그다음 뭘 해야 되죠? 교환 법칙을 보여야 되니까 이 a의 n제곱, a의 m제곱하고 쭉 어떻게 해서 얘가 a의 m제곱, a의 n제곱하고 같다. 따라서 가환군이다. 이렇게 연결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아직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어떤 그 갭이 있어요. 그죠? 예, 계곡을 건너가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건 어떻게 건너가냐? a의 n제곱, a의 n제곱은 묶어주면 결국 지수법칙이 그대로 성립하죠. 이 경우에도. 예,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n 더하기 n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로 오면 이 덧셈은 어디서의 덧셈이 이루어지냐면 이거는 정수 Z에서의 정수들의 집합 Z에서의 덧셈이거든요. 그죠? 정수에서의 덧셈. 그러니까 정수에서는 대표적인 가환군이에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교환 법칙이. 따라서 이거는 위에 지수인 두 개는 바꿔도 무방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 순환군 G에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따라서 G는 가환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공간 좀 넉넉히 만들어놨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순환군이 가장 간단한 형태라고 우리 예상을 했는데 우리의 한 가지 예상과 잘 맞아 들어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건 계속 여러분이 확대해줘. 이게 군들의 집합이에요. 바로 G를 쓰죠, 제가. 군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이 벤 다이어그램이 자, 이 군들 중에서 좋은 애들을 모아준 게 뭐냐면 일단 크게 하나 그리자면 가환군들이 좋은 애입니다. 그죠?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 것보다 성립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순환군들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이제 중요한 걸 하나 볼 텐데 순환군의 부분군은 다시 순환군이 됩니다. 순환군의 부분군은 다시 순환군이다. 자, 이걸 이제 해야 될 텐데요. 순환군의 부분군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앞에서와 똑같이 자, G를 그 순환군이라 하고요. A로 생성되는 H를 G의 부분군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우리 목표는 뭐냐면 이 H가 순환군이다. 이걸 보여야 되죠. 자, 목표는 뭐냐면 여기 공간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 제가 살짝 자신이 없는 것 같은 마지막에 순환군이다. 끝이죠? 그죠? G가 순환군이고 H가 그 부분군인데 결론이 어떻게 돼요? H가 그 부분군이 다시 순환군이에요. 보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순환군은 왜 중요하냐? 뭐가 핵심이냐? 바로 생성자라고 했죠. 딱 하나로 다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생성자가 핵심입니다. 마치 벡터 공간의 핵심은 기저들인 것처럼 생성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H가 적당히 뭔가 이 생성자가 되는 얘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얘를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시면
G라고 하는 순환군은 결국 다 어떤 애들이냐면 이 A의 거듭제곱꼴로 순환군이니까 다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결국 H라는 원소도 결국 이런 형태라는 거죠. 이런 형태. A의 거듭제곱꼴. 그러니까 이 H를 만드는 거는 적당한 A의 M제곱일 거라는 거죠. 이게 뭐겠는가? 이거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예. 자, 요거를 찾는 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리고, 증명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상황을 보시고, 너무 멀리 뛰니까 이게 같이 안 보이니까, 예. 어렵게 보이는데. 자, 그래서 한번 얘를 생각해 볼게요. 얘. 예. 예. 얘를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니까 정수들의 집합 전체가 얘가 G인 거죠. 얘가 전체고, 거기에 한 부분군인데 순환군이 예를 들어 7Z라고 하면 7의 배수들의 집합이죠. 예, 7의 배수의 집합. 그럼 여기서 생성자가 뭘까요? 7의 배수들을 어떤 값이나 만들고 있나요? 여기서는 덧셈입니다. 조심하실 점은. 이 숫자를 계속 자기 자신끼리 더해가지고 모든 7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숫자. 바로 뭐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때는 잠깐 멈추고 한 1분만 생각해도 아주 좋습니다. 5분 정도 생각하면 더 좋아요. 예, 최고입니다. 예. 자, 그래서 5분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7의 배수들의 집합을 만드는 숫자, 생성자 뭘까요? 바로 7이죠. 또는 예, 마이너스 7입니다. 그죠? 예, 7 아니면 마이너스 7. 자, 이 7인데 자, 얘를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겠냐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예, 점점점에 작은 것부터 마이너스 7, 0, 7, 14, 21 쭉 나가는데 자, 여기서 지금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 값이잖아요. 그죠? 이 값. 제가 파랗게 동그라미 이 7이 중요한데 얘를 어떻게 말할 건가요? 그냥 7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7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동그라미를 친 이 값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친구한테 또는 동생한테 7을 말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7이라고 하면 안 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쳐도 안 돼요. 어떻게 표현하면은 그 사람도 이 7을 고르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거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7을 가르칠 수 있을까? 7을 묘사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면 되는 거고요. 뭘까요? 예를 들어서 0은 이 부분군에 당연히 들어있는 거죠. 그죠? 부분군도 군이고 군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항등원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부분군의 항등원은 전체군의 항등원 같으니까 0이 당연히 들어있는 건 알아요. 0은 당연히 들어있는 거고요. 그죠? 당연히 들어있는 거 빼고 7, 14, 21 이런 거 안 고르고 7을 고르게 하고 싶어요. 예.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예. 어떻게 하냐면 예. 가장 작은 예. 양수 중에 이 집합에 들어있는 부분 집합이죠. 부분 집합에 들어있는 가장 작은 양의 값이라는 거죠. 가장 작은 양의 값. 그게 7이고요. 자, 그래서 예, 그러면 예, 그건 가장 작은 값은 알아요. 예, 그게 중요하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am제곱이 h에 들어가는 인 최소의 가장 작은 양의 정수 m을 생각하는 겁니다. 최소의 양의 정수 m. 예. 이 존재할까요? 이 존재할까요?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첫 번째 경우는 h가 오직 항등원밖에 없는 경우에는 a의 거듭제곱으로 표시하면 뭐냐면 a의
0제곱 있죠. 0제곱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A 하나짜리인 경우에는 그 항등원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즉 순환군이에요. 그죠? 하나짜리인 경우에는 그 하나로 만들면 되거든요. 이걸 여러 번 연산할 필요도 없이 순환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엔 H가 뭐가 아니라고 할까요? 예. 항등원만 있지 않은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경우에도 7의 배수들의 집합이라는데 0의 배수들만 있는 것도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0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지금 두 번째 경우에는 항등원만으로 이루어졌지 않으니까 양의 거듭 제곱을 해서 H에 들어가는 그런 M이 있다는 거죠. 예. 반드시 적당한 값이 있겠죠. 그중 최소 양의 정도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음수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빈틈을 절대 놓치지 않는 꼼꼼한 아주 좋은데요. 이제 음수인 경우 왜 해결이 되냐면 그 여건을 생각하면 다시 양의 거듭제곱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들어있으면 그 여건은 a의 세제곱이니까 양의 정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연수에서는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로 든 이 경우에 우리가 뭘 찾은 거냐면 7을 찾은 거거든요. 이제 그럼 뭐가 남았냐면 최소의 양의 정수 m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에서는 7을 찾았는데 나머지 애들이 다 7의 배수이다. 이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값인 건 아는데 그럼 7 다음에 9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있는 게 예를 들어 9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7의 배수가 아닌 거잖아요. 9는. 왜 문제가 되겠냐요. 여기 이 시점에서 또 한 몇 분 멈추고 고민하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대수뿐만 아니라 아주 정수론 이런 쪽도 굉장히 여러분 잘 알게 되시는 거고요. 자, 이제 몇 분 흘렀다 생각하고 그러면 주장은 뭐냐면 조금 논리를 간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클레임을 할 텐데요. 어떻게 주장하냐면 H는 바로 이 가장 작은 양의 정수 거듭제곱대로 생성된다는 거죠. 얘가 생성자가 된다는 게 주장입니다. 이 위에 예를 들면 이 부분군에서 가장 작은 양의 정수가 7이었으면 나머지 모든 애들은 결국 7의 배수들이다. 이걸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같은 주장인 거예요. A, M제곱으로 다 만들어진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모든 애들이 여기 그러면 지금 이 주장을 보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주장을 보이면 얘가 해결되는 거고 따라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색깔을 표시하자면 이 주장을 보이면 이 부분이 해결되니까 완결이 되는 거죠. 우리 질의응답 시간에 하듯이 얘기하자면 그렇죠. 이 초록색 부분에서 이 초록색 부분의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큰 우리 증명의 그 어떤 프레임, 틀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이디어를 낸 게 가장 작은 양의 정수 m.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뭐냐면 자 A가 H에 들어있어. 그냥 요 예를 가져올게요. 자 7의 배수 집합인데 1 봐, 1. 1이 7의 배수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2가 들어가나요? 아니죠. 3이 들어가나요? 아니죠. 쭉 하다가 처음으로 언제 들어가냐면 7이 들어가죠. 그런 걸 찾은 거예요. 그럼 이 일반적인 이 증명에서 보면 자 A가 H에 들어있나 보는 겁니다. 안 들어있죠. 그죠? 제곱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죠. 계속 조금 키워가다가 처음으로 들어있던 순간이 바로 뭐예요? M제곱이라는 거죠. A에 M제곱 했더니 처음으로 H에 들어가더라. 그런 걸 찾은 거고요. 그게 한두 번만 있지 않으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이고자 하는 건 증명이 끝나려면 남은 모든 애들이 다 이 AM제곱으로 다 만들어진다. 이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만 보이면 된다는 걸 도달한 거고요. 그러니까 주장에만 이제 우리 큰 걸 보여야 되는데 이제 좀 많은 작은 것만 보이면 되도록 온 거고. 자, 이걸 어떻게 이제 완료할 수 있냐? 자, 주장의 우리 문장을 잘 보면 왼쪽, 오른쪽 모두 다 군이고요. 부분군. 그 부분군은 그냥 집합 중의 집합이죠. 부분 집합. 두 부분 집합이 같다는 걸 보이려면 포함관계 두 개를 보여야 되고요. 그거는 색깔을 빨간색.
이걸 보여야 되고 이걸 보여야 됩니다. 그죠?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 예. 위에 게 사실은 좀 더 간단해서. 자, 이쪽 방향은 당연하죠. 왜 당연할까요? 예. 순환 부분군이라는 의미는 뭐죠? 그 원소를 포함하는 최소의 부분군이라는 얘기고, 그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원소를 포함하는 모든 부분군들은 그거로 생성되는 순환 부분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에 당연히 오른쪽의 순환 부분군이 왼쪽 부분군에 포함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뭐 직접 보셔도 돼요. 직접 보셔도. 예. 오른쪽에 있는 임의의 원소는 어떤 꼴들이냐면 ANM제곱에 예. 적당은 뭐 K제곱이 될 테고, 그리고 예. 이건 당연히 H에 들어있는데, 왜냐하면 AM제곱이 이미 뭐의 원소죠? H의 원소니까 부분군들은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는 AM제곱을 꺼내서 계속 거듭제곱을 하더라도 당연히 H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요. 자, 이제 반대 방향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원소를 하나 아무나 끄집어내고, 예. 네. 뭘 보여야 되죠? 쭉 해서 이 AN제곱이 어디 들어있다는 거 보여야 돼요? 여기 들어있다는 거 보여야 되고, 따라서 H가 이 순환 부분에 들어가는 이런 집합의 포함 관계를 얻을 수가 있죠. 그죠? 이걸 해야 되는 거고요. 좀 더 낮은 단계로 온 거고. 자, 그럼 이거는 왜 그러냐? 예. 여기서 n을 m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q와 r이라고 해요. 그러면 an제곱은 a의 그 n 곱하기 q 더하기 r이 되고요. 지수법칙을 잘 생각해 보시면 am제곱의 q제곱 곱하기 ar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나머지는 r이니까 r은 뭐보다 작냐면 m보단 작죠. 0 이상이고. 예. 자, 의 공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그죠? 조금 부족하니까 이게 칠판이면 불가능한 작업이지만 얘를 조금 이루겠습니다. 예. 다시 와서.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AR제곱은 AN제곱 곱하기 AM제곱의 마이너스 Q제곱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앞에 있는 원소도 H의 원소고, 이 뒷부분 AM제곱도 H의 원소죠. 즉 H 안에 있는 두 원소를 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해봐야 다시 어디에 들어있어요? 다시 H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시 H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뭐라고 했냐면 M이라고 하는 값은 AM제곱이 H에 들어가게 하는 최소의 양의 정수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7제곱이 처음으로 H에 들어갔는데 지금 R제곱이 예를 들어 3이라고 하면 나머지니까 A 3제곱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말이 안 되죠. 제곱, 세제곱 쭉 안 들어가다가 7제곱 했더니 처음으로 쏙 들어갔는데, 들어간다고 해서 시작한 건데 다시 보니까 세제곱도 더 먼저 들어가 버려요. 더 먼저 세제곱이 들어가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 나머지에서 딱 유일한 가능성은, 그러니까 양수면은 말이 안 되고 0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m이 h인 am제곱이 h에 들어가게 되는 m은 최소의 양의 정수이므로 R의 가능성은 0밖에 안 되는 겁니다. R이 0이란 얘기는 그럼 뭘까요? R이 0이란 얘기는 이때, 그럼 R이 0이면 AN제곱 부분을 잘 보시면 AM제곱의 Q제곱이 되는 거죠. 나머지가 0이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요 부분인데 뒷부분이 0, 항등으로 돼버리니까요.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예, 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같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 또 쓸 필요는 없었는데 얘는 그죠? 예. 어쨌든 따라서 자 왼쪽에 들어있는 이건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예, 보라색. H에 들어있는 임의의 원소를 골랐더니 그게 오른쪽 집합에 들어가더라. 그러면 왼쪽 집합은 오른쪽 집합의 부분 집합인 거죠. 예. 자, 지금 예, 증명 안에 큰 그 틀 안에 작은 틀이 들어있고 그 안에 또 더 작은 틀이 들어있고 그걸 보이게 또 더 작은 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있으니까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자 보라색 부분만 보이면 왼쪽 H가 오른쪽 AM제곱으로 생성되는 부분 순환군에 포함된다는 걸 보인 거고요. 그 위에서는 바로 위에선 오른쪽이 왼쪽이 포함된다는 걸 보였으니까 결국 우리는 뭘 보이는데 성공한 거냐면 파란색 동그라미 친 H가 순환 부분군이다. 이걸 보인 거고요. H가 파란색 순환 부분군인가를 보인 거는 초록색 부분 임의의 순환군 G를 잡고 그 부분군 H를 잡았더니 그 H가 어떻게 됐어요? 예, 순환군이 되더라고 하는 초록색 부분을 보인 게 된 거죠. 따라서 가장 큰 결론인 여기 순환군의 부분군은 다시 순환군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보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증명을 꼼꼼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이 증명의 중요한, 왜 중요한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 꼭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 잘 하셔야 되고요. 순환군의 부분군은 반드시 순환군이 된다. 순환군은 그 부분군도 가장 간단한 군이라고 했죠. 그죠? 그 부분군도 역시 가장 간단하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군은 굉장히 단순한 군인데 그 부분군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한 군의 부분군인데 더 복잡해져요. 선형대에서는 또 안 그렇죠. 예. 거기도 비슷합니다. 벡터 공간의 부분군이면 부분 공간이면 더 단순해져요. 그죠? 간단한 차원이 떨어지죠. 예. 지금 할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결과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링크가 자꾸 예 죄송합니다. 끊었다가 다시 예 있습니다. 자, 따름 정리. 그래서 우리 정수론에서 했던 것들 사실은 위에 했던 증명은 정수론에서 거의 똑같은 논리로 이미 했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적인 순서로는 사실은 대수가 훨씬 늦게 나온 거고 정수론이든 다른 분야든 이런 비슷한 논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정수론에서도 이런 비슷한 논리와 결과가 있고 정수론 말고 또 뭐 함수를 다룬 데서도 또 비슷한 결과가 있고 또 선형대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 왜 따로따로 하지? 그러면서 이걸 다 통합해서 군이라고 불리우는 구조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한 거죠. 예. 어쨌든 정수론에서 우리가 했던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따름 정리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정수들은 덧셈에 대해서 순환군이죠. 순환군. 따라서 그 부분군도 다 순환군이고요. 순환군이면 하나로 만들어지겠죠. 그 하나로 만들어지는 n을 적당한 정수 n, 값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했지만 이건 워낙 그 정수로해서 이런 표시법을 많이 쓰니까 따라준 거고요. 대수학에서의 기호로 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많이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수로에서의 예, 부분군들은 다 n의 어떤 수의 배수들의 집합밖에는 없다는 거죠.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정수협회 어떤 최대 공약수 얘기를 하자면은 예. 이것도 연습 문제 우리 나왔던 건데 자, 정수들에 대해서 이 두 개가 이런 형태들 A의 배수들, B의 배수들이 각각 부분군이죠. 그리고 얘는 가반군이거든요. 가반군. 예, 우리 이번 바로 직전에 했던 우리 과제 생각해 보시면 가반군에 두 부분군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씩 골라서 연산해 준 것들. 그게 바로 이집합이거든요. 예, 이집합.
얘네들 역시 다시 부분군이 된다는 걸 했어요, 사실은. 예, 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다시 이 집합이 부분군인 거 보이시면 돼요. 어떻게 보이죠? 부분군인 거 어떻게 보이죠? 첫 번째 공집합이 아니다. 예, 뭐가 들어있을까요? n과 m에 다 0을 집어넣어 버리면 0 되죠. 곱하기 0 더하기 0, 0이 들어있고 0이 들어있으니까 두 번째 그 원소 두 개 끄집어내서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여기서는 역원을 연산하는 거니까 그리고 기호가 덧셈이죠. 그러니까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빼야 됩니다. 곱하는 거 나누는 게 아니고 빼보면 가령 하나의 원소는 AN, BN 이거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AN 다시 BN 다시라고 하면 이거 잘 정리하면 다시 A의 몇 배, B의 몇 배 더한 걸 정리하실 수 있죠. 정리해 보시면 부분군인 거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 어떤 A란 값의 배수와 B란 값의 배수를 다 더하면 부분군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어떤 D라는 거에 또 배수가 되죠. 부분군이니까. 예. 이때 양의 D 값을 바로 최대공약수라고 합니다. 최대공약수. 최대공약수라고 하고요. 자,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이 조금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군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자면 가장 위에는 얘가 있죠. 그리고 부분군 다이어그램 가장 밑에는 한두원만 있는 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는 정수들의 그 군에서 부분군들은 무한히 많죠. 그죠? 왜냐하면 위에 결과 보시면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다 있잖아요. 그죠? 한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분군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는 없고요. 그 일부만 갖고 그릴 수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잘 보세요. 예. 자, 어떤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면 자, 4의 배수들의 집합, 6의 배수들의 집합. 이 공통으로 밑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예.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 초등학교 때도 이제부터 했거든요. 자, 밑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4의 배수이면서 포함되는 거니까 동시에 6의 배수인 거죠.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거. 바로 뭔가요? 그쵸? 12의 배수죠. 12의 배수니까 여기는 12의 배수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12의 배수의 집합. 교집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얘는 뭐냐면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교집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반대 위는 그러니까 교집합은 이렇게 군이 돼요. 부분군이 되고 그럼 합집합은 안 됩니다. 부분집합, 교집합, 합집합 했는데 부분군, 교집합은 부분군이 되는데 부분군, 합집합은 부분군이 안 돼요. 그러니까 4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인 거는 뭔가의 배수가 안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방금 1번에서 나왔던 이 합 있죠. 합. 양쪽의 원소들을 그냥 다 더한 거예요. 그것들은 다시 군이 돼요. 당연히 합집합도 포함합니다. 합집합도 포함하는 사실은 최소의 군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 얘기를 설명을 잘 따져보면 뭘까요? 4의 배수도 포함하고 6의 배수도 포함하는 그런 수들을 다 더하네. 4의 배수들 다 더하고 6의 배수 더하고 그거를 포함하는 게 뭘까요? 예. 바로 최대 공약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2의 배수들이 되는 2의 배수들. 지금 얘가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자, 이건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좀 자세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순환군들을 완전히 분류하고자 합니다. 순환군들을 완전히 분류하고자 해요. 근데 결론은 아주 우리가 앞에서 본 게 다예요. 그죠? 순환군들 본 예로 본 거 하나 뭐죠? 정수대 집합. 1, 2, 3, 4, 5, 6, 7 마이너스 쭉 무한히 나가는 정수 집합이 있고요. 정수들의 구는. 또 하나는 n으로 나눈 나머지. 그리고 거기서의 덧셈인데 n을 넘어가면 다시 n으로 나눠주는 그런 두 가지 타입의, 물론 밑에는 무한히 많은 경우지만 무한히 많은 순환 부분, 무한 순환 부분하고 유한 순환 부분 두 가지가 딱 있다는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결과도 물론 아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과 아주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증명을 차이가 뭘까요? 자, 왼쪽, 오른쪽 다 순환 부분군의 생성자는 하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씩 뭐 어떤 고르자면 다 둘 다 1로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차이가 뭘까? 그죠? 정수도 전체 다 1 가지고 만들 수 있고요. 1의 여건과 1끼리 더하고 뭐 해서 다 만들 수 있고 n으로 나눈 나머지도 1로 만들 수 있는데 두 경우에 예, 차이가 뭐겠는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차이가 뭘까? 자, 앞에 정수에서 1은 계속 1을 더하다 보면 다시 0이 되는 경우가 없죠. 그죠? 정수에서 1을 아무리 더하면 그냥 한없이 커지지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는데 이 두 번째 경우에는 1을 계속 더하다가 어느 순간 항등원 0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정확하게 알아요. 그죠? 1을 몇 번 더하면 제자리로 오나요? 그렇죠. n번 더하면 제자리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증명을 하고요. 예, 이번 주 강의 특히 증명이 많은데 자, 일단 G가 순환근이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것까지는 뭐 예, 여러분들 예, 이의가 없으실 테고요. 예, 동형에 대해서 사실은 예, 자세한 건 아닌데 첫 번째 경우 여기다 첫 번째 경우는 A의 n제곱이 2인 예, 양의 정수 n이 없을 때 없은 경우 또 다른 경우는 인 양의 정수 n이 존재할 때 두 가지 경우를 나누면 되겠죠. 위의 경우는 뭐랑 같은 구조다 이걸로 할까요? 예, 위의 경우가 정수들의 군하고 똑같은 구조다 갈 거고 밑에 경우가 그 두 번째 경우로 가겠죠. 그거를 보여야 할 텐데요. 자, a n제곱이 n이 양의 정수가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예, 나중에 좀 더 간단한 저기를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G라고 하는 건 사실 이렇게 집합적 이거잖아요. 그죠? 예. A, N, N이 정수인 이런 상황이니까 예. 어떻게 짝을 져주냐면 예, G에 있는 거랑 1대1 대응을 해 정수 1대1 대응하는데 여기서 A, N제곱을 이쪽에는 정수 N하고 짝을 져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완전히 이쪽에서 보시면 A, M제곱은 당연히 뭐랑 짝이 지어지죠? M하고 짝이 지어지고 두 개를 연산하면 지수법칙에서 N 더하기 M이죠. 그리고 요 두 개를 예, 정수에서 더해주면 N 더하기 M이죠. 그러니까 구조가 같다는 거는 두 원소를 연산해줘서 대응하는 게 있을 텐데 도달하는 값이 각각 짝이 그거 해당하는 어떤 그림자들도 똑같이 짝을 이뤄서 또 거기에 대응하는 그림자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구조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면 되고요. 만약 그러한 양의 정수 반대로 적당한 n제곱에 대해서 항등원으로 제자리에 돌아오는 양의 정수가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n이 최소값이라고 예. 최소값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n이 예, 최소값을 가정을 하면 자 그러면은 예.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주장은 G가 정확히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항등은 A의 0제곱이 할 수 있겠죠. 예.
사실은 GN은 n으로 하는 나머지니까 0, 1 쭉 해서 n-1이겠죠. 그러면 짝을 어떻게 지어줄지 여러분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거의 위에 지수와 그죠? 그 정수값을 지수값을 그대로 해당하는 정수의 짝을 지어주면 자 짝이 잘 지을 때고 개수가 같다는 거 보여야 되는데 왜 개수가 같냐? 이쪽 이 G라고 하는 집합에서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면 자 A의 구체적인 값을 놓고 보면 복잡하지가 않은데 7제곱이 처음으로 항동이 됐다고 하면 그런데 만약 중간에 A의 세제곱하고 A의 5제곱이 같다. 왜 문제가 되냐? 소거 법칙을 이용하면 계속 A를 3번 지울 수 있거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곱만 해도 항등원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근데 지금 가정에 7제곱을 해줘야 처음으로 항등원이 된다고 했는데 밑에서 제곱만 해도 항등원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제곱, 세제곱 지켜보다가 7제곱에서 처음으로 항등원이 되면 그럼 그 앞에 항등원 A, A제곱 해가지고 6제곱까지는 다 서로 다른 원소가 돼버려요. 같은 게 없어. 다 다른 원소가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짝이 지어지고 이 구조가 같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G가 뭐랑 동형이냐면 N이라는 나머지들의 집합과 동형이고 위의 경우는 따라서 정수의 집합과 군과 동형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군의 경우에 두 가지 타입밖에 없다는 거고 무한순환군이면 그냥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구조적으로 정수들의 집합과 덧셈에 대해서 유한하면 그러면 이런 GN, N이라는 나머지랑 동형이 되는데 그 N을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속 생성자를 자기 자신끼리 계속 연산을 했다가 처음으로 항등원이 되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때의 최소값이 전체 개수 n이 되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조금 아파트가 두 개의 파트인데 앞부분이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대신 순환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끝이 나요. 그러셔야 되고요. 그 무한순환군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고요. 무한순환군 정수들의 집합이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그 부분군도 다 한 거예요, 사실은. 무한순환군과 그 부분군의 군은 다 알아낸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사실은 자 얘는 구조가 뭐랑 같을까요? 얘도 순환군이잖아요. n의 배수들은 뭐랑 구조가 같을까요? 얘도 다시 무한하니까 당연히 얘도 뭐랑 구조가 똑같아요. 그냥 정수들하고 똑같은 거고 그럼 어떻게 짝을 지어주면 될까 하는 것도 쉽게 곱하기 7을 해주면 되겠지. 갈 때 이렇게 곱하기 n을 해주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한순환군에 대해서 유한순환군의 부분군에 대해서만 하면은 사실은 거의 얘기가 다 끝난 겁니다. 남 파트는 그거 하나 남았고요. 지금 그 경우죠. 여기 보시면 좀 쌍막하게 써 있는데 첫 부분 무슨 얘기예요? 순환군이다. 순환군이라는 얘기고요. 유한순환군이라는 얘기고 원소의 개수가 n개라는 의미가 뭐죠? 이 의미가 그렇죠. GN과 동형이라는 얘기죠. 얘랑 동형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n은 어떤 의미냐면 a제곱, 세제곱, 네제곱 하다가 n제곱 할 때 처음으로 항등원이 되는 그런 n이죠.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이 n은 또 뭐냐면은 이 원소 A의 위수됩니다. 왜냐하면 A로 전체를 만들 수 있고 A가 만드는 전체 순환군의 개수가 바로 A의 위수거든요. 자, 그러면 AS제곱으로 만들어지는 그
순환부분군의 위수가 궁금할 텐데요. 그건 다음 같은 공식 나온다는 건데 이걸 처음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안 되고 얘를 보시면 와닿습니다. 얘를 먼저 보시고 나서 다시 공식을 보셔야 돼요. 얘를 한번 보시고요. 자, 제가 특별히 순환군인데 12개 원소가 12개의 순환군을 생각해요. 딱 뭐를 생각하시면 되면 시계예요. 시계.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10, 11. 바로 이겁니다. 정확히 이거고요. 자, 처음 경우에 이게 무슨 의미냐? AS제곱이라는 게 한 번에 S칸씩 가는 거예요. S칸씩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한 번에 S칸씩 이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칸씩 이동합니다. S가 1. 한 칸씩 이동해요. 자, 한 번에 1시간씩 돌아가는데 그럼 몇 시간이 지나가야 제자리로 오겠냐는 거죠. 몇 시간. 한 번에 한 칸씩 가면 몇 번 반복해야 12칸을 돌아 제자리에 오는 거예요. 당연히 12번이지. 그러면 12번이에요. 여기다 쓸까요? 예. 한 칸씩 이동하면 12번을 해줘야 돼요. 위수가 12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지금 뭐 지금 와닿지 않지만 S 값이고 여기는 이거인 경우인데, 한 칸씩 가면 12번 해야 된다. 그럼 쉽죠? 자, 이번에는 두 칸씩 가요. 두 칸씩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제자리로, 몇 번 해요? 제자리로 오죠? 6번씩 해야 됩니다. 6번씩. 그죠? 어렵지 않죠? 자, 세 칸씩 가요. 한 번에. 0시에서 3시, 3시에서 6시, 6시, 9시, 9시, 다시 12시. 세 칸씩 이동하면 몇 번 반복해야 제자리에 오겠는가? 4번이죠. 쉬워요. 그죠? 자, 4번씩 그러면 이동하면 몇 번 해야 되냐? 똑같이 해보면 0에서 4시, 4시에서 8시, 8시에서 다시 0. 3번이죠. 그죠? 자, 이 규칙이 뭘까요? 규칙이. 자, n칸 이동하면 여기가 만약 s칸이면 여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쵸? 12 나누기 s겠죠. 위에 공식을 보면 12 나누기 s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8칸씩 가면 어떻게 되냐? 8칸씩 가면 한 번에 8칸씩 이동해요. 그러면 12 나누기 8이 안 되죠. 12의 약수가 아니니까. 어떻게 될까요? 해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죄송합니다. 한 번에 8칸으로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8칸 돌면 다시 4시로 가고, 4시로 간 다음에 다시 0시로 돌아옵니다. 3번이에요. 그죠? 한 번에 8칸씩 가면 3번 반복하면 사실은 2바퀴를 돈 거죠. 3번에 24칸을 가게 되고 24칸을 가면서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2 나누기 8이 돼버리니까 안 되죠. 그럼 뭐로 나누냐는 거죠. 비밀은 뭘까요? 12 나누기 S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8인 경우는 세 번 하면 된다는 거니까 8인 경우에 12 나누기 8이 아니었고 4가 됐거든요. 이 4가. 그러니까 똑같지가 않죠. 자, 지금 다시 무슨 얘기냐면 얘는 1은 12 나누기 1, 2는 12 나누기 2, 그죠? 4는 12 나누기 3, 여기 같았고 3은 12 나누기 4, 이게 일치하는 거고 근데 이 경우는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뭐겠는가? 이제 다시 정리를 보셔야 되는 거죠. 바로 뭐냐면 사랑값은 8과 12의 최대 공약수라는 거죠. 8과 12의 최대가 이렇게 제가 괄호를 친 거는 정수로에서만 그렇게 많이 쓰는데 최대 공약수 기호입니다. 8과 12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증명은 어떻게 하냐? 증명을 너무 증명 이번 시간에 좀 상대적으로 증명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부담스러운데 증명을 간단하겠습니다. 이 기호의
편의성을 위해서 지금 A의 위수는 n인 거고요. 자, 한 가지 여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AN제곱이 항등원인 최소의 n이라는 것이 최소의 n 이 의미는. 자, 그래서 기호들을 좀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히 좀 쓰려고 하는 거고요. S와 이 n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하고요. 그리고 AS제곱의 위수는 뭐라고 할까요? M이라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목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죠. 예. 여기 조금 좀 깔끔하게 해서 지금 이거를 보여야 되거든요. 네모 친 부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양쪽 다 그냥 정수죠. 정수 두 개가 같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두 가지 방법 정도가 떠오를 텐데 부등호죠. 왼쪽이 오른쪽보다 같거나 작다. 오른쪽이 왼쪽보다 같거나 작다. 이걸 보이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지금 여기서 하려는 방법은 비슷한데요. 예. 서로가 서로를 나눈다. 이거를 사실 할 겁니다. 예. 할 건데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이렇게 조금 그 다른 기호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 목표가 어떻게 바뀌냐면 m이 n 나누기 t 이게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런데 자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AS제곱이 m이란 얘기는 AS의 m번 거듭제곱 해주면 2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 위수라고 하는 건 m제곱해서 처음으로 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리해보면 A의 SM제곱이죠. SM제곱이 2가 되는 거고 그럼 A 입장에서 보면 S 곱하기 M제곱해서 2가 돌아왔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A의 위수가 N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나머지 애들은 다 그 위수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애들은 다 위수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이 s 곱하기 m을 나누게 되는 거죠. 예. n이 s 곱하기 m을 나누게 되고요. 자 여기서 양쪽을 최대 공약수 나눠주면 최대 공약수로 d분의 n d분의 s 곱하기 m을 나누고요. 자 똑같은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이 두 숫자를 보면 서로 두 수의 최대 공약수 양쪽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수에서 배운 게 뭐가 있었냐면 최대 공약수를 남은 애들끼리는 서로 소가됐죠. 서로 소가되면은 이 파란색이 오른쪽 파란색은 전혀 걸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 d분의 n이 이 오른쪽을 나누게 됩니다. 정수는 초반 부분에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d분의 n이 m을 나누게 되고요. 자 반대 방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로 아직 중요한 게 이게 증명에 쓰실 필요는 없지만 아직 등호는 모른다는 점이에요. 같은지는 두 값이 같은지는 모른다는 거고요. 그럼 반대 방향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 AS제곱에다가 이 D분의 N제곱을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예. 해주고요. 얘를 정리하는데 A의 N제곱에 D분의 S로 정리해줍니다. 이 부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 잘못 보시면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막 엉터리 1과 마이너스 이게 같아진다. 실수해서. 그럼 황당한 논리의 어떤 모순에 빠질 수가 있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은 이 부분이 정수인 게 중요해요. 지수 법칙이 성립하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그런데 A의 N제곱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시면 2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2의 D분의 S제곱이고 D분의 S가 어차피 정수니까 해봐야 2가 되는 거죠. 즉 AS제곱 입장에서 보면
D분의 N제곱 거듭제곱, D분의 N 거듭제곱을 해줘도 항등이 되더라.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따라서 이 위수 M이 D분의 N을 나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두 가지 결론을 합쳐서 보면 어떻게 결론 내리면 되겠어요? 따라서 M과 D분의 N이 같다. 결론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 끝나게 되는 거고요. 예, 책에서 지금 한 번도 그 결론을 제가 이 내용은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서 예, 간단하게 적어드리면은 결과를 정리라고 하기 조금 그렇죠. 정리. 예. A의 위수가 n이고 am제곱이 2면 예. n이 m을 나눈다. 예. 이거를 하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왜 성립하냐면은 이 의미가 뭐죠? 이 의미가 뭐냐면 an제곱이 2인 최소의 양의 정수 n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자,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목표를 보이기 위해서. 예, 목표를 보이기 위해서 m을 n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각각 Q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M은 예, N 곱하기 Q 더하기 R이고 나머지는 R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론을 생각해 보면은 뭐를 보이면 끝날까요? 예, R이 0임을 보이면 되죠. 그러면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죠? 나는 나머지가 0인 거예요. 이걸 보일 거거든요. 그럼 이건 왜 이렇게 되냐?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한데, 예. 그럼 AM제곱은 ANQ 더하기 R이고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요 두 개가 다 2거든요. 그죠? 항등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항등원이 되는 가장 작은 거듭제곱이 바로 n이라고 했는데 여기 더 작은, 분명히 더 작잖아요. 더 작은 r제곱해도 2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 바로 r이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따라서 나머지가 0이니까 나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제가 요거를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위수는 나머지 그런 거듭 제곱해서 항등호 되는 모든 그 지수값을 다 나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증명에서 예. 이 두 개의 부분군이 최대 공약수가 같으면 같다. 이게 있는데요. 예, 좀 시간이 좀 예, 증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두 가지가 동치라고 하는 건데 예, 자 보겠습니다. 예, 공간을 제가 거의 다 써버렸네요. 요걸 하면서 예, 요 위에다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예, 공간에 맞춰 잘 조절했는데 자 이쪽 방향을 하겠습니다. 예, AS 제곱으로 만들어진 순환공과 T제곱 만들어진 순환공 같다고 하면 당연히 위수 같겠죠. 위수도 같고, 그죠? 군으로서 같으면 당연히 원수의 개수는 당연히 같은 거죠. 같고 그때 이제 방금 전 했던 걸 쓰면 n과 s와 n의 최대 공약수가 n 나누기 t와 n의 최대 공약수랑 같으니까 당연히 정리해 보면 s와 n의 최대 공약수와 t와 n의 최대 공약수가 같다고 되는 거고요. 자, 반대 방향으로 하면
반대 방향은 왜 쓸까요? 한쪽 방향만 보이면 될 것 같은데 가정하기를 S와 N의 최대 공약수와 T와 N의 최대 공약수 같다고 가정하고 두 부분군이 같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요. 두 부분군이 같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한쪽 방향만 AS제곱이 AT제곱으로 만들어진 순환 부분에 들어있다. 이것만 보이면 되거든요. 그죠? 예. 이것만 보이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예, 이게 어떻게 보여지나요? 예,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교재를 슬쩍 제가 좀 참고를 할게요. 예. 같은 원소가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이 최대 공약수 값을 D라고 하면 두 개가 다 이거를 보이는 게 아니고 AS제곱으로 만들어진 순환 부분이나 AT제곱으로 만들어진 순환 부분이나 모두 이 세 개가 다 같다는 거거든요. 같다는 거고 그러면은 그렇죠. 이거는 자, 왜 그러냐면 자, 생각해보면 D가 S나 T를 나누니까 한쪽만 보이면 되는데 S를 나누니까 더 작은 걸로 만들어지면 더 크죠. 더 크니까 AS제곱은 당연히 이쪽에 들어가거든요. 그죠?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들어가고 그리고 이 AS제곱으로 만드는 순환 부분군이 따라서 부분군이 되는데 근데 양쪽 원소의 개수가 같거든요. 그죠? 개수가 동일하죠. 동일. 그래서 한쪽이 한쪽에 포함이 되는데 그 개수가 같아지는 거니까 그 같은 부분군이 되는 겁니다. 반대 방향은 그런 결과고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따름 정리는 그래서 모든 생성자가 앞에서 자, AS제곱이 똑같은 상황인데 앞하고 G의 생성자라고 하는 거는 뭐랑 같은 얘기냐면 AS제곱으로 만들어진 순환 부분군의 개수가 전체가 되는 거니까 전체가 되는 거고 그건 그 A의 개수랑 같은 거죠. 그런데 얘는 바로 뭐였냐면 A의 개수를 S와 A의 개수의 최대 공약수 나눈 거니까 이거는 뭐랑 같냐면 이 분모값이 1이 돼야 되죠. 으로 그래서 그 A와 서로 소인 것들 바로 생성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항상 구체적인 예를 보라고 했죠. 근데 사실 이거라고 하는 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나머지 그룹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뭐가 있을까요? 20, 20의 경우 보면 이거는 그냥 이 다음에 하는 예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다룰 거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후반부에 조금 어려운 증명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조금 얘들만 우리 보면 될 것 같고요.
잠깐 또 화면이 또 자꾸씩 끊기지. 어디부터 화면이 안 나왔죠? 제가 또 화면이 언제부터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 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순환군의 생성자들은 순환군의 생성자들은 그 A의 거듭 제곱인데 그 거듭 제곱 지수가 그 군의 위수인 N과 서로소인 그런 것들 모든 생성자들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예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군과 부분군 다이어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앞에서 배운 것들 한번 쭉 다시 쓰이니까 이 예를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는 0, 1 쭉 해서 17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다 가는데, 자, 순환군이잖아요. 순환군의 부분군 역시 뭐라고 했죠? 순환군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로 만들어진다. 하나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부분군이라고 했지만 걔네들 뭘 보냐면 0으로 만들어지는 거, 1로 만들어지는 거, 2로 만들어지는 거 쭉 해서 마지막 17로 만들어지는 이 18개가 전부라는 거죠. 그죠? 18개가 전부인데 실제 18개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겹치는 게 있어요. 겹치는 게. 그럼 어떻게 판별을 하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0으로 만들어지는 건 당연히 이거는 다시 0밖에 없는 거고, 자 1로 만들어지는 거는 전체죠. 전체고요. 자 2로 만들어지는 건 어떻게 될까요? 0, 2, 4, 6, 8 쭉 두씩 누르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9개죠 당연히. 그죠? 절반이니까 2로 만들어지면 18 나누기 2에서 9개가 되고요. 3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0, 3, 6 쭉 해보셔서 5까지인데 당연히 6개로 원소가 되는 거고, 자 4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4인 경우는 4인 경우에 저기 원소를 한번 써보면 0, 4, 8, 12, 16, 그 다음에 다시 2, 6, 계속 40 더하는 거죠. 14. 다 이번엔 0. 사실 두 개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같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4의 이 원소의 개수는 얘는 그 4배인 거라서 18 나누기 18과 4와 18의 최대 공약수니까 이렇게 돼서 이 값이 결국은 2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4와 18의 최대 공약수가 2고 얘는 결국 2와 18의 최대 공약수랑 같으니까 4로 만들어지는 부분군과 2로 만들어지는 부분군이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쭉 정리할 수가 있는데 5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1이죠. 그러니까 여기 5로 물론 해보셔도 되는데 직접 손으로 확인해보셔도 좋고요. 5로 만들어지는 부분군이 1로 만들어진 부분군하고 같아져요. 여기가. 그죠? 이런 식으로 쭉 나머지들을 배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인데 쭉 배치를 해보면 체계와 같이 꽤 깔끔하게 전체 1로 만들어지는 게 전체고 가장 밑에 0만 있는 거고요. 나머지들 배치를 해야 되는데 순서를 잘 맞춰 배치를 하면 2와 3, 9개짜리 6개짜리가 있고 2개 사이에는 바로 6으로 만들어지는 애가 있고요. 여기 0이 있고 9로 만들어지는 게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머지들도 사실은 같은 거니까 예를 들어 얘는 뭐 5로 만들어진다거나 2로 만들어지는 거는 4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 모든 그 18개 부분군들이 사실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 6개로 서로 다른 부분군으로 이루어지고 그 부분군 다이어그램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좀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